예, 오늘 월요일 뉴스탑10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방역의 초점은 해외 유입을 막는 데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발 확진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새롭게 추가된 신규 확진자 가운데 5명 가운데 1명은 해외에서 온 확진자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300명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시행하는 첫날 가장 큰 파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64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14명, 21.9%로 유럽 등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소식부터 오늘 뉴스탑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한진 교수님. 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신규 확진자 6명 가운데 1명이 해외에서 왔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그제 어제는 5명 중에 1명이 됐어요. 벌써 21.9%가 해외 유입 사례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쪽에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감염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한국을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다른 부분을 많이 방역을 충분히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에 의해서 다시 재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 또는 감염이 의심스러운 자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주 강력한 차단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똑같은 다시 한번 확산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제적이고 센 조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미 한번 당했잖아요. 이미 한 사람,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한 사람이 감염을 시킨 그 시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천지 교도들이 엄청나게 감염이 됐고, 그로 인해서 대구 경북에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감염된 환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면 이건 우리가 막지 못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거죠. 예. 이렇게 해외 유입 변수가 터져 나오다 보니까요.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입국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거 화면 같이 보실게요. 유럽의 35개 나라는 우리나라를 막는데 왜 우리는 입국 원천 봉쇄를 하지 않는지, 그래서 뭐 첫 단추 얘기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처음에 사실은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한만 사실은 그 입국 금지 조치를 뒤늦게 하는 바람에 사실 그 이후에 국내에서 엄청난 확산세가 있었고요. 특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한쪽 문을 열어놓고 아무리 내부를 어떤 면에서 다진다 해봤자 끊임없이 들어오는 상황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결국은 이번에 보면 각 나라들도 보면 정말 극단적인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이유가 이 감염병의 특징이 굉장히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런 우리 한국의 조치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바이러스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죠. 이 바이러스와 민주주의를 연결시킨다는 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역이 우선입니다. 즉 중국에서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외교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명분에 어떤 사로잡혀서 자꾸 이런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중국을 안 하는 바람에 유럽도 할 수가 없게 되고, 더군다나 지금 확산세가 엄청난 미국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 지금 언제면서 보면 60명 정도라고 지금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3의 폭발세를 과연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무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을 열어두고 있으면 결국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지금 물론 첫 단추 잘못 꼈다는 이현정 의원님의 지적도 있어서, 그런데 지금 특별 입국 절차를 하는 나라가 유럽은 지금 어제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오히려 확진자 수, 입국자 수가 더 많고 신규 확진자 수가 유럽바를 넘어섰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하지 않는 거 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탈리아나 스페인, 독일 지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주가 시작이었다가 이제는 5개 주에서 특별 재난구역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감염병 때문에 주정부에서 특별 재난구역 선포한 게 이번이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 역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의 이 특별 입국 절차
한 논리 그대로 적용하자면 예. 미국에도 결국은 전수검사하는 특별 입국 절차를 우리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처음부터 방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외교나 정치와 연관시키다 보니 중국에 대해서도 하지 못했던 거,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끝까지 우리가 동맹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입국 제한할 때 안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복잡한 정치적 고려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깔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게 우한에서 터져 나왔을 때부터 어떠한 일체의 어떤 정치적, 외교적 고려 없이 방역 기준을 딱 설정하고 이 지역 내에서 확진자가 이만큼 늘어나면 무조건 별도의 절차를 만든다고 했으면 이제 와서 유럽도 하고 미국도 하는데 부담이 없을 텐데, 그러한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고 외교적인 그런 정무적인 계산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 와서 유럽에 대해서는 입국 절차를 강화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와도 특별 절차를 강화하기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돌입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애초부터 한 전문가는 입국 제한 금지로 접근했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쏟아부어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했는데, 김상희 패널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이거네요. 지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고강도 대책을 하면 예전에 우리 정부의 앞선 정책들을 뒤집는 셈이 되니까 정부가 거기가 딜레마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건 있죠.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정책이 좀 성공적으로 평가받는다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무한정 지속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좀 이따 뭐 다루겠지만 비용의 부분, 예.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가 같이 끝나줘야, 그리고 같이 통제를 해줘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다른 나라들과 동시에 이것을 같이 하지 않고 우리만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냐,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안에서 이렇게 막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변종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냐, 이런 우려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 변종이 없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이렇게 역학조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지금 그 SNS를 통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불안과 공포, 이런 것은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거죠. 아,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 말씀이십니까? 예. 입국 절차 관련해서 정부의 목소리도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흘 전부터 오늘까지 정부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모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 입국 절차가 상당히 잘 작동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유럽에 비해서는 아직은 굉장히 낮아서 그 두 나라에 대해서 유럽과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지만,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화면에서 정부의 이제 말을 한번 봤어요, 유현정 의원님. 어제 박능우 장관은 미주 대륙까지, 북미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조금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는데, 정세균 총리 오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다는 거. 더군다나 지금 컨트롤 타워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단 박능우 장관과 총리가 일단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인데, 문제는 이렇게 장관과 총리의 말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상황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정세균 총리가 현장에 가니까 지금 현장에 담당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300명이 한 비행기로 돌았는데 그중에 유증상자가 9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지금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일단 수용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그 항변을 하고 있어요. 정 총리가 진짜 그래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장과 지금 컨트롤 타워 있는 사람과의 어떤 의사소통과 그다음 그 내부에서의 과연 의견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단 이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수용을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몰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수용을 하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공항 검역 시설도 지금 포화 상태고 제대로 그렇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포화 상태고 거기다가 또 그쪽에서의 감염 우려도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만 막으면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 열어놔놓고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전부 다 해서 2주간 격리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컨트롤 타워가 지금 누차 이 사태가 처음 전개될부터 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컨트롤 타워끼리의 의견 교환도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누가 방역 관점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 외교적인 입장에 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어긋나는 측면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더 보시면 이제라도 정부가 좀 더 상황의 인식을
했다면 뭐 그거야 긍정적이겠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또 입장이 조금 바뀐 셈이기 때문에요. 국민들 좀 다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네. 뭐 여지껏은 우리가 명분이냐 실리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사망자가 100명 가깝지 않습니까? 100명을 넘었죠. 예. 아니 국민의 목숨과 이걸 실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명분과 실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런 정책을 핀다는 건 좀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은 더 강력하게 국민들도 주장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뭐 합니까? 이걸 얘기해야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외국과의 얘기도- 관계를 고려해서 공항을 잠시 열어두는 것 자체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무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좀 강수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 당연하죠. 자국민의 목숨과 지금 같이 그거를 앞에다 놓고 이 실리 명분을 따지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 비용 문제도 간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하루 입국한 1,400여 명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하루 검사 비용만요. 알려지기로는 2억 원 정도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 100여 명의 외국인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비를 포함해서 이 생활치료비까지 다 이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다소 과하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장혜식 변호사님.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국민 1,300명 빼고 1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어제 우리 공항, 유럽발 입국자로 우리 공항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비용을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쓰는 겁니까? 우선 진단검사 같은 경우는 1인당 15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어제 유럽발 입국자 중에서 외국인이 한 100여 명 정도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전체 검사비 2억 1,63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무증상자 같은 경우도 검사받고 결과 기다리기까지 임시시설에 격리가 됩니다. 인천에 있는 호텔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1인당 6만 5천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우리 정부에서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문제는 양성 판정이 나오게 되면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1인당 치료비가 40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음성을 받더라도 2주 동안 자가격리할 때 필요한 생활비 21만 원가량을 정부에서 다 제공하게 됩니다. 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유럽발 입국자로 끝날 것이냐. 앞서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도 검역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세균 총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될 거고요. 남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뉴스탑10 저희가 일요일 특집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콜롬비아에 오래 거주했던 신천지 전도사가 들어와서 무증상 상태로 들어왔는데 검사해보니 확진됐잖아요. 그럼 남미까지 이제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촉발되게 된다면 계속해서 지구 전체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을 무한정 쓰면서 또 의료진들과 행정 인력을 인천공항에 대폭 투하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 지금 EU 국가나 미국이 취하는 것처럼 그 나라들은 국내 내국인의 이동 제한 조치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더 강화해서 오히려 단기간의 고통은 더해지겠지만 효율성을 더 살릴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 이제는 앞선 정책, 민주적인 방역 정책이라는 그런 표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정책 대전환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세금 문제니까 꽤 민감할 수 있어요. 물론 네. 방역이 1번이겠지만. 네네. 왜냐하면 중국이나 싱가포르는 외국인들 자국 공항에 입국했을 때 검사비 개인 부담하게 하잖아요. 그건 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 나라에 온다. 그건 뭐겠습니까? 관광이 아니면 비즈니스 차원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데 있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예. 우리가 이런 지금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문제는 제가 이전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만 열어놓고 이걸 하는 것은 재원이 무한정 들어가고 다른 나라에서 이게 종식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종식돼봐야 소용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보조를 맞춰서 논의를 통해서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우리가 과거에 했던 정책이 이거라고 해서 그 주장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유럽발 외국인 검사 비용에 대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낭비냐에 대한 비판은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이 됐을 때는 이 사람으로 인한 2차, 3차 내국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내국인에 대한 판단은 뭐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외국인 입국자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 이현정 의원님 이게 네. 앞으로 이 비용이 뭐 2억 넘게 하루에 든다고 하니까 기하급수로 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상호주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외국인들 우리 들어왔을 때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준다? 이건 불공평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교라는 게 항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우리한테 비용을 다 부담해준다 그러면 또 우리 중국에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줄 수는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외국에서 가면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건보재정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건보재정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건보 어떤 그동안 했던 게 많이 지금 비어가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건보재정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걸 메꾸겠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세계 아주 뭐 그 산타크로스 같이 뭐 모든 걸 다 나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도 우리의 실리를 따라서 즉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봐야지. 우리가 무슨 별로 잘 살지도 못하면서 외국에 대해서 다 퍼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상이 걸린 이 해외 유입 바이러스 그리고 하루에 2억 원이 넘는 이 검사 비용 얘기까지 하나하나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습니다.